199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소련이 막 붕괴하고 냉전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던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바로 그때 모스크바에 대한민국 최초의 주 러시아 해군 무관이 부임합니다. 바로 윤종구 제독인데요. 당시에 만났던 러시아 장성이 아주 차갑게 그랬다는 거예요. KL-007기 격추 사건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교류 못한다. 이렇게요. 아,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세월이 흘러서 이 윤제독의 아드님이 나중에 푸틴 대통령의 따님과 인연을 맺게 될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군사 외교라는 게 딱 이런 것 같아요. 어떨 땐 국가의 운명을 건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또 어떨 땐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무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군사 외교관, 그러니까 국방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2, 제3의 윤종구 제독을 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네, 오늘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삼군 사관학교의 군사외교 전문과정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만약 만든다면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다른 나라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틈새 전략은 없을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군의 해외 지역 전문가 시스템부터 인도네시아 연구, 심지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까지 세계 최고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국방무관이라는 자리가 정확히 뭐라는 사람들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냥 군복 입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군인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외교관 신분이랑 면책 특권까지 보장받는 말 그대로 군인 출신 외교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종구 제독 회고록을 보면 그 역할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정말 실감나게 그려져요. 어, 당시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그 Su-27을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몰아보게 다리를 놓는다거나, 와, 그걸 직접 다 보게요? 네. 그리고 S-300 미사일이나 킬로급 잠수함 같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 일들을 해놨거든요. 이건 뭐 단순한 친선교류 수준이 아니네요.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전선에서 벌이는 총성 없는 전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게요. 거의 뭐 1인 기업이자 정보기관, 외교관 역할을 다하는 셈인데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뭘 잘해야 뛰어난 국방무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언어나 당연히 기본일 거고 군사 지식도 많아야 할 텐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자국의 국방무관들을 대상으로 성과가 좋은 그룹하고 평범한 그룹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두 그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가지요? 네. 첫째가 정보 탐색 능력,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킹이고요. 아,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둘째가 분석적 사고, 애널리티컬 띵킹. 셋째가 관계 형성 능력, 릴레이션십 빌딩.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 이해도, 오거니제이셔널 어웨어니스였어요. 어, 잠깐만요. 지금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언어 실력이나 군사 지식 같은 그런 스펙이 아니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더 현지 깊숙한 곳에서 진짜 정보를 캐내오는지, 또 그 정보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읽어내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 두었는지,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조직 이해도까지. 네, 본국과 주재국의 그 복잡한 조직 생리를 꿰뚫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일이 되는지 아는 능력까지. 결국 이런 소프트 스킬이 성과를 가른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정보 탐색, 분석, 관계 형성, 조직 이해도. 와, 이건 뭐 군인이라기보다 거의 전력 컨설턴트나 베테랑 정치인에게 필요한 역량 같은데요. 자, 그럼 이런 멀티플레이어를 대체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시스템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해외 지역 전문가, FAO 프로그램 말이죠.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교육과정이 아니라 장교 한 명을 특정 지역 전문가로 거의 개조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인재 공장 같은 시스템이죠. 미 육군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의 FAO를 만드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3년에서 5년이요? 와,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그렇게 오래요?
네, 그 첫 단계부터가 남달라요. 무조건 민간대학이나 해군대학원, MPS라고 하죠. 거기서 국제관계학 같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따게 합니다. 아, 일단 이론적 기반부터 확실히 다지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엔 국방언어 교육원, DLI라는 곳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언어만 집중적으로 팝니다. 석사 학위에 언어 집중 교육까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핵심은 세 번째 단계인 현지 몰입 훈련이에요. 현지 몰입 훈련이요? 네,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예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실무도 배우고 현지 군인들하고 부대끼면서 교류하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과 진짜 인맥을 몸으로 체득하는 기간이죠. 와, 잠깐만요. 그럼 임무를 맡기기도 전에 훈련 기간으로만 1년을 통째로 해외에서 보낸다는 건가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여기서 더 놀라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장교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함께 보내주신 영국 국방무관 준비과정 자료를 보니까 배우자를 위한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현지에서 필요한 특수 운전 교육이나 문화 교육까지 다 제공하더라고요. 배우자 운전 교육까지요? 네. 군사외교라는 게 장교 한 명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이네요. 이런 세심함이 결국 세계 최고를 만드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사관학교 교육은 어느 지점에 서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료에 나온 한 육사 졸업생의 경험담을 보면 우리 시스템의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나요. 우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폭넓은 교양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 제너럴리스트요? 네. 역사, 철학, 심지어 미적분까지 문이과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닦는 거죠. 물론 회사에 국제관계학과가 있거나 육사가 미국 버지니아 군사학교랑 교환학기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FAO처럼 작정하고 한 우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분야의 성공 사례를 좀 빌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거죠? 최근에 정부가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를 키우겠다면서 사이버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이사회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거. 네, 바로 그거요. 고등학생 중에 최상위 인재를 뽑아서 대학 교육부터 군 복무까지 연계해서 세계적인 사이버 전사로 키우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이버 탈피오트가 되면 군사외교 탈피오트는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 아주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이버 기술이 조기 교육이 중요한 분야인 것처럼 외국어하고 국제 감각도 사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런 군사외교 탈피오트 같은 과정이 사관학교에 생긴다면 커리큘럼을 정말 이상적으로 짜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점을 다 집어넣어서요.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년 동안 생도들이 뭘 배우게 되는 거죠? 우선 전공부터 달라져야죠. 국제정치, 외교사는 기본이고요. 아예 유라시아학이나 동북아학처럼 특정 지역 전문가로 키우는 겁니다. 언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4년 동안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전력적으로 중요한 언어 하나는 원어민 수준으로 끝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핵심 역량,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나왔던 정보 탐색, 분석, 관계 형성, 조직 이해도 이걸 아예 교과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 분석 실무, 국제 협상 전략,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과목들을 넣어서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경험. 재학 중에 해외 사관학교 교환학기는 의무화하고 방학 때는 아예 제외 공간에 인턴으로 보내서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4년을 꽉 채워서 교육받고 임관한다면 정말 소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적인 효율성입니다. 미군이 임관 후에 3년에서 5년을 더 투자해서 만드는 전문가를 우리는 4년의 생도 교육 과정 안에 녹여내는 거니까요.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발전시키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다 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틈새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군요. 바로 해외 동포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 말이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2, 3세 혹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고 자란 동포 2세들을 우리 사관생도로 선발하자는 아이디어.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역공학,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인재 확보 전략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군의 FAO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국 장교에게 외국어와 다른 문화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이 틈새 전략은 이미 해당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능통한 인재를 아예 선발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러시아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고려인 청년이 우리 사관학교 군사외교 유라시아 트랙에 입학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오롯이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만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어요. 와,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지정학적, 민족적 자산을 활용한 강력한 비대칭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 문화, 분위기, 사람들 사이의 그 미묘한 감정성까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몇 년에 걸쳐서 겨우 만들까 말까 한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훨씬 더 빠르고 더 진솔하게 구축할 수 있겠네요. 네.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군사 외교의 질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군사외교는 윤종구 제독 같은 소수의 영웅적인 인물에게만 기댈 게 아니라 사관학교 단계부터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집단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떠서 최고의 사이버 전사를 키우고 있듯이 이제는 외교 전사를 키워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겐 이미 훌륭한 참고 모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군의 체계적인 양성 파이프라인에서 시스템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핵심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탈피오트에서 엘리트 육성의 철학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해외 동포 인재 활용이라는 우리말의 창의적인 카드를 더한다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외교관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탄생한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 군 조직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야전 지휘관 경력을 최고로 치는 지금의 진급 시스템 속에서 평생 한우물만 판 스페셜리스트들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어쩌면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만큼이나 그 인재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더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